발길 닿는 대로 떠나는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면 매우 속상하겠죠. 네, 뉴스 브런치 금요일에 만나는 의학 정보 코너. 오늘은 몇 발짝 가다가도 주저앉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지수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 디스크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 맞아요. 좀 생소합니다. 네, 다른 말도 거죠? 어렵죠. 예. 네, 척추관 협착증. 그 두 개의 질환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이제 초기 허리 통증 때문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허리 디스크로 생각을 하고서 엉뚱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다리가 저리는 그 증상 때문에 이게 혈액순환 장애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각한 상태가 돼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36.5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뭔지 미리 알아두고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러면 먼저 허리 디스크가 어떤 건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디스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허리 디스크는 의학 용어로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추간판을 말하는데요. 말을 풀어보면 디스크가 탈출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추간판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습니다. 이 추간판이 탈출을 하는데요. 왜 탈출을 하느냐? 원인은 나쁜 자세,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입니다. 탈출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거나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네, 이 디스크가 추간판이라는 조직을 말하는 거군요. 네, 사람들이 그냥 네. 쓰죠. 네. 이 추간판 탈출증, 뭐 네. 협착증, 네. 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 예. 우리가 협착된다, 이게 붙는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붙어버리는 건데요. 이제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네. 네, 퇴행성의 변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척추를 따라 척추 신경이 들어있는 게 척추관이고 이 안에 이상 물질이 돋아나는데 이건 노화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점막이 부어서 좁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신경 다발을 눌러서 통증을 발생시키는 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통증을 유발하니까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네, 이제 둘 다 이제 노화로 인한 건데 특히 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제 노화가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이 있는데 디스크인지 이게 협착증인지 궁금하면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보세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숙이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통증이 가라앉게 되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허리를 숙이면 신경을 압박하던 그 척추관이라는 게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제 똑바로 서지 못합니다. 직립이 불가능해서 우리가 이제 꼬부랑 할머니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두고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숙이면 아픕니다. 똑바로 세우면 이제 괜찮아지고요. 네. 이게 좀 어렵죠. 디스크인지 네. 협착증인지 척추관 뭐 협착증인지 네. 허리를 숙여본다면 좀 알 수 있겠군요. 네, 이제 뭐 허리를 숙여보면 이게 대충 이게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알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이제 전문의의 그 진단이 중요한 거고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두 개의 질환을 우리가 알고 감별을 해두고 그러고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허리를 좀 네. 굽혔을 때, 그러니까 구부정한 네, 자세가 구부정한 편하면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네. 아, 네, 척추관. 이렇게 네. 근데 구부정한 실제로 사람들. 섰을 때 그 네. 구부정한 자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렇게 엉거주춤한 이런 분들 계세요. 해볼까요? 저희 앵커가 잠깐 서보시겠어요? 네. 좀 구부정하다, 꼬부랑, 약간. 이렇게 꿇어서 이 정도 아니요. 아니, 이 정도는 아니고, 제가 네. 좀 시연을 하면 갑작스럽긴 하지만,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무게중심이 가는 앞으로 쏠린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굽히게 되지만 예. 좀 이제 구부정한 게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갑자기. 꼬부랑 할머니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이. 네, 그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발짝 가다가도 결국은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어떨 때 의심을 해봐야 될지 제가 전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싱크대에 손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굳은살이 버겨 있어요. 그래서 5분, 10분 동안 그 주방에서 일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증상이고, 예. 그리고 걷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점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리 뒷짐지고 이렇게 걷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척추의 협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항상 이제 백화점 가서 이렇게 주머주머 막 두리번두리 찾아보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의자 찾는 거예요. 항상 이제 그러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네. 거는 의자를 찾고 있었던 거군요. 네, 가끔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남편분들이 두리번두리번 찾아서 아내분들이 나를 찾는가 보다 아니면 쇼핑을 하나 보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의자였다. 이렇게 좀 너무 좀 황당하긴 한데 이게 이제 좀 하나의 그런 사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갔을 때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트를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카트에 몸을 거의 얹다시피 본적 하고서 있어요. 네. 이러고 다니세요. 정말 이러고 다니시는데 저도 그런 분에 좀 목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 어떤 남자분이 이제 구부정하게 이제 카트에다가 몸을 얹었는데 저는 그게 옷인 줄 알았어요. 옷을 이렇게 옷을 널어놨는 네. 줄 알았는데 가까이 오니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좀 약간 과장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몸이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것은 벌써 이상 신호가 온다는 거니까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트에 가면 네. 좀 지쳐가지고 자주 그렇게 시체처럼 위에 시처럼. 올라가곤 처음부터 하는데 그러시진 않죠. 몸을 저도 한번 검사를 받지 않아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자꾸 앞으로 쏠린다 하면 뭐 척추관 협착증이 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진단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네. 다리에도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몸이 쏠리게 되면 이제 허리를 비롯해서 허벅지, 이제 무릎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혈액순환 장애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리가 저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다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요. 또 특이 증상으로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이제 증상들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보고 싶어 더 이제 넣었는데도 또 보고 싶고 나중에는 발바닥까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전문의들 이야기 들어보면 발바닥까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배뇨장애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좀 심각한 상태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네. 뭐 그냥 지나가겠지, 놔두면 네. 지나가겠지 하고 맞아요. 놔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참죠. 특히 네. 허리 통증 같은 경우 뭐 자고 일어나서 그러나 보다 하고서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지만 이거는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방치했을 때 다리의 감각까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장애까지 불러온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치료가 참 중요할 텐데 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느 병이든 우선은 이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요법을 쓰는 게 아무래도 무리가 네. 덜할 텐데 좀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초기라면 우리가 물리치료나 약물, 주사, 운동치료 같은 이제 이걸 의학적인 용어에서는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거든요. 수술하지 않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 엉덩이 뒤에 있는 꼬리뼈에 작은 관을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들여다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때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정말 뭐 목 뒤서부터 엉덩이까지 째서 나사를 받고 망치를 두드리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 2cm 정도만 절개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의 설명을 담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약물 치료, 안 되면 수술 치료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 중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한 90%는 되거든요. 그 90%의 환자를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한 건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중대적 시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간단히 뭐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는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요즘 좀 더 그게 발전해서 풍선을 통해 가지고 신경통도를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더라도 열의 9 정도는 수술 없이 고개 치료가 가능해요.
또 그걸로 네, 빨리 치료한다면 네. 아무래도 쉽게 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네, 뭐든 이제 빨리 치료를 하면 정말 인생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환자들을 많이 이제 만나봤는데 예전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이 돼서 우울증이 나중에 이렇게 동반되는 그런 사례들도 봤습니다. 아무래도 걷지를 못하게 되니까 바깥 활동을 잘하지 않게 되고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척추관 협착증 좀 네. 정리를 해보면 허리도 문제지만 이게 네. 좀 시간이 지나면 발바닥까지도 무리가 맞아요.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짧은 시간이라서 또 이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그 차이를 구조적으로 말씀드리기란 사실 힘들고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앞서 신규철 박사가 좀 설명했듯이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아내가 싱크대에 이렇게 팔을 얹고서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젊은들 뒷짐을 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아내나 신랑을 내버려 두고 의자를 찾으러 다니거나 또 이제 마트에 갔을 때 우리가 마트를 밀지 않고, 그러니까 카트를 밀지 않고 네. 본인을 얹혀서 간다던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보면 분명히 이제 그러한 조기 증상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남성 여성분들 아내와 남편의 그러니까 우리 보통 다른 분의 그 뒷모습 주태가 좋다 예쁘다 이렇게 감상을 하는데 네. 이번 주말에는 같이 쇼핑을 가면서 우리 와이프 신랑의 그 뒷모습 혹시 구부정하진 않나? 저 사람이 좀 허리가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참 부부 금실을 돋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리 프로그램 하면